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분 안녕! 헌법 이주화의 이주화입니다. 오늘은 헌법 조문 제1조부터 9조까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차근차근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군주가 없는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권한만 가지는 군주도 둘 수 없습니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3요소로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 비슷하게 주권과 영토, 국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권의 권, 영토의 토, 국민의 민, 권토민, 주권의 3요소 권토민. 주권은 절대적인 거예요. 나눌 수도 없고. 모든 권력은 상대적인 거예요. 나눌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나눌 수 없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상대적이고 나눌 수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과 모든 권력은 별개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제도는 국민 주권과 거리가 멀다라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은 헌법사항인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권을 기본권으로 보았습니다. 국적 선택권이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아닙니다. 외국인은 국적 선택권도 없고 기본권도 아닙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지 허가 아닙니다. 국적은 속인주의, 사람,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예외 속지주의를 보충합니다.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부계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단일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 복수도 있어요.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규정은 8차에 규정됐고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9차 현행헌법에 규정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8차 한번 복습해 볼까요? 5공화국 전두환 시절 때 8차 개헌. 전두환은 길게 딱 한 번만 한다고 해서 7년 단임제를 채택했었습니다. 8차 개헌의 주제는 행복이었어요. 주화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적정한 돈에 평생 교육하는 거였어요. 평생 교육은 좋은 환경에서 사생활이 좀 지켜지면서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행복 추구권, 평생 교육, 적정 임금, 환경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정당 운영 자금 국고보조, 국정조사권, 무죄 추정,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부활, 그리고 좀 전에 배웠던 재외국민 보호까지 연상되시나요? 이번엔 9차를 살펴보겠습니다. 9차 현행헌법은 좋은 거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클로버, 육구클로버, 직선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실시, 적법절차 원칙, 미란다 원칙,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최저임금, 모성보호, 쾌적한 주거생활권. 7차 유신 때 전문의 평화통일 규정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9차 현행헌법에 가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본문에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7차 유신 때 없앴던 국정감사권을 9차 때 부활시켰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8차 개헌 때 이루어졌고요. 적법절차 원칙, 미란다 원칙, 피해자 재판 진술권은 9차 현행헌법 때 규정됐습니다. 8차 때 적정임금 제도가 규정됐었고 9차에 최저임금 제도가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8차 때 환경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규정됐었고 9차에 가서 쾌적한 주거생활권이 규정됐습니다. 국적 취득 방식으로는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는데요. 선천적 취득에는 출생에 의한 취득이 있고 후천적 취득에는 인지, 귀화, 입양, 국적 회복 등등이 있어요. 후천적 취득인 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귀화의 종류로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주소부터 외워볼게요. 밑줄친 부분. 일반 귀화는 5년 동안 주소가 있어야 하고요. 간이 귀화는 3년 동안,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는 2년 동안. 5, 3, 2. 간이 귀화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성년 양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본인도 대한민국 출생했으면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는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그거 아니면 혼인한 지 3년 지나고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특별 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아니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해서 국익에 기여하면 됩니다. 아래 문제. 결혼만으로 국적 취득 사유이다. X입니다. 혼인 3년에 1년 주소 있으면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가 됐었죠?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 요건입니다. 인지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신고지 허가 아니고 병역 기피 목적이면 국복 회복 허가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재량 아닙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3조 영토조항으로는 헌법소원이 불가합니다. 버트 그러나 영토조항에서 영토권을 도출하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2차 개헌에서 영토 변경과 국민투표를 처음으로 규정했고요.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 법률 관계는 별개로 특별법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별개입니다. 영해는 육지에서 12해리 이내, 접속수역은 영해부터 24해리 이내, 영해 제외하고, 경제적 배타수역은 영해 제외하고 영해부터 200해리까지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7차 유신 때 전문에 평화통일 규정 들어갔고 9차 개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규정을 본문에 규정했습니다.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무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1차는 자기 관련성 없어서 각하됐고요. 2차는 사법적 제재로 각하됐습니다.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9차 현행헌법에서 규정됐습니다.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조약의 체결 절차는 정권 대상의 서명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비준 다음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의 수정 동의는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국제법규로 부정된 것으로 ILO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교원지휘 권고, 국제연합 인권선언, 포츠담 선언, 제87호, 제98호, 제105호 조약이 있습니다. ILO, 교원지휘 권고, 국제연합 인권선언, 포츠담 선언은 국제법규 부정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조 1항의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으로 모든 공무원을 뜻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5차 개헌 때 규정됐어요. 모든 5차 봉사자, 모든 5차 봉사자, 555. 7조 2항 공무원은 협의회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만 말해요. 단 1급은 제외입니다. 3차 개헌 때 규정됐어요. 그리고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최대한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활동 금지, 정당 가입 금지, 선거운동 금지를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정당 가입이 안 되는 사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 가입 안 되고 예외적으로 정당 가입 가능한 사람으로 정무직, 별정직, 교서원 이상 교원은 정당 가입 가능합니다. 그 밖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아예 선거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항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4항의 정당 목적이나 활동, 이 부분을 정당과 조직이라고 하면 오답이고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될 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수나 위반이나 접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시도당의 당원 접수를 하고 당원 명부의 등재 시에 당원 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접수 시 아닙니다. 등재 시입니다. 등재 시. 정당 자격의 소멸은 탈당서 제출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1항 정당의 자유는 개인 플러스 정당이 누리는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입니다. 정당의 자유는 엄격한 비례심사 적용 영역이에요. 제도 보장 법리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1항 복수 정당제는 5차 개헌 때 규정됐습니다. 또 5가 나오네요. 5차 개헌 복수 정당제 55 복수 정당제 9차 현행헌법에서 정당 목적을 민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규정했어요. 한계를 규정한 거지 정당 자유의 근거 규정 아닙니다. 8차 개헌 때 정당 운영 자금 보조가 규정됐습니다. 행복과 돈 기억나시죠?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2개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은 될 수 있습니다. 3차 개헌 때 정당이 처음 규정되면서 정당도 규정되고 해산도 규정됐어요. 사항 보시면 위헌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번에 전문 끊어읽기 할 때 전문에 규정 안 돼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본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본문. 전문 아닙니다. 여기까지 1조부터 9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